야, 이 개새끼야, 너, 야, 이 진짜 십새끼네,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취미. 본인의 취미에 이뤄졌던 일들, 사건들, 그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디. 괄호 열고 최대한 진지하게 괄호 닫고. 중학교 때 저의 취미였던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에서 겪었던 사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사랑에 매우 목이 말라 있었고 항상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하지만 제 주위의 여자라고는 조폭마누라라고 불리며 남자애들을 때리던 난폭한 여자애들 뿐이었고, 무엇보다 저는 반에서 혼자 테일즈 런너라는 게임을 하던 일명 도한, 도태한남이었기 때문에 실제 연애는 거의 불가능했더랬죠.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연애를 못한다면 가상에서라도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당시 테런에서는 팜, 괄호 열고, 팜에서 테런 캐릭터들끼리 야스놀이를 하는 것, 괄호 닫고, 외로운 도태남녀 급식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는 너무 쉽게 나에게 넘어올 거라는 망상을 펼치며 테런에서 여자들을 마구마구 헌팅하려는 작전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소개란에 제 실제 나이에 5살 올려 여급식충들이 환장하는 19살이라고 적은 뒤 좀 있어 보이게 취미는 판타지 소설 책 읽기, 마무리로는 광장에 얼굴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한남충 그 자체였던 제 얼굴을 공개하면 여자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나마 봐줄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던 저의 형을 몰래 찍어 올렸더랬죠. 하지만 찐따의 속성은 게임에서도 변함이 없는지 저는 게임 속 여자들에게 먼저 말을 걸기가 부끄러웠고 그저 중고딩 여자분들이 알아서 저에게 와주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준 걸까요? 세뇌당한 문어아빠라는 맵을 플레이하던 도중 땡땡님, 이하, 수빈씨 친구 신청 메시지를 확인했고, 딱 봐도 여자인 닉네임에 저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바로 친구 신청을 수락했더랬죠. 그런데 친구 신청을 받자마자 그녀는 너무나 당돌하게 채팅으로 우리 결혼할래요? 메리미? 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괄호 열고 테런에는 결혼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괄호 닫고. 그녀가 다짜고짜 그런 말을 먼저 던져 당황스러웠지만 그 당시 저는 여자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다 생각하며 앞뒤 안 보고 바로 네! 라고 답장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1분 만에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더랬죠. 테런에서 결혼관계를 맺으려면 주례자 세트가 필요한데 무려 캐시 8,000원이 되는 거금에도 불구하고 수빈씨는 저의 형의 사진이 눈이 돌아가는지 자신이 구매하겠다며 그 돈을 전부 자신이 부담했습니다. 야하, 이거 옛날에 8,000원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 그녀가 혼자서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수빈씨에 대해 찬찬히 알아볼까 하고 그녀의 소개를 둘러보는데 아뿔싸, 그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당시 여자에 미쳐 있었더랬지만 중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를 이성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놀라 뒤로 자빠질 뻔하다가 이내 정신을 차려 당장 결혼 취소를 하기 위해 그녀에게 황급히 결혼하지 말자고 채팅을 치르던 순간 갑자기 어딘가로 순간이동 되어버렸습니다. 순간이동된 장소는 바로 그녀가 손수 준비한 결혼식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초대를 했나보네, 결혼식장으로. 결혼식장에는 수빈씨의 같은 초등학교 친구들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채팅으로 진심을 다해 축하를 해주고 있었고, 주례를 봐주는 게임 NPC가 신랑, 신부 입장! 어떤 순간이라도 서로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켜보면 저는 봇같음을 감추기가 힘들었더랬죠. 저는 결국 수빈씨와 함께 주례자 NPC 앞에서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해버렸고 그렇게 염원하는 가상연애를 초등학교 2학년인 수빈씨와 이루게 되었더랬죠. 결혼관계가 되자마자 그녀는 갑자기 자녀들을 가지고 싶다면서 캐시로 판매하던 가족서역서를 사 자기 멋대로 자신의 친구들을 마구잡이로 자녀로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나 보네요. 잠깐만요. 약간 요런 식으로. 그렇게 입양된 수빈씨의 친구들은 채팅으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밥 주세요, 응애 하면서 징징거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저는 현타가 너무 세게 와버려서 결혼한 지 몇 분 만에 반드시 이혼을 하리라 다짐했더랬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한치의 고민 없이 바로 이혼을 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커플 관계였다면 일방적으로 커플을 끊을 수 있으나 저와 수빈씨는 결혼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소정의 캐시를 지급해야만 강제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들어.
하지만 저는 게임에는 돈 한 푼도 쓰지 않았던 알뜰남이었기 때문에 양측의 합의 이혼을 이끌어내기로 했고, 어떻게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그녀에게 나쁜 말을 하여 그녀 스스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 완전 씹새끼네요. 예. 며칠 뒤 저는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그 테런에 접속하자마자 수빈씨에게 채팅으로 다짜고짜 씨발려나라고 욕을 박아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쓰레기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저는 이걸로 이혼 확정이다라며 기뻐하고 있었더랬죠. 그러나 수빈씨는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 순수해서 그런지 씨발려나라는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야 키키키 라고 웃으며 저에게 물어보았더랬죠. 저는 그 뜻을 모른다는 것에 황당해했고 수빈씨에게 씨발려나의 뜻을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했으나 그 순간 그녀가 저에게 결혼기념 커플링 아이템 선물을 해주었더랬죠. 저는 그녀의 선물에 마음이 급속도로 약해졌고 그제서야 제정신을 차려 이쁘다는 뜻이야 라고 대충 둘러댔고, 제 말을 듣고 고맙다고 기뻐하던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냥 그녀와 평생 함께 있어줘야겠다 다짐을 했더랬죠. 지랄을 한다. 그렇게 약 1년 동안 전기가 빠르네요. 1년 동안 저는 함께 게임을 하며 다정다감하게 시간을 보냈고, 커플 레벨이 높아질 때마다 살 수 있는 캐시 커플링을 저는 단 한 번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그녀가 저를 위해서 매번 대신 사주는 등등 그녀의 진심 어린 정성이 처음에는 그녀와 떨어져 있고 싶었던 마음에 점점 변화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만 보낼 줄 알았으나 저희의 사이를 위협하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같이 테일즈 런너를 즐기던 친구들 중 한 명이 저에게 와서는 자기는 테런에서 커플할 사람이 없다면서 자기도 커플 혜택을 받고 싶다며 저에게 자신이랑 커플 맺자고 고백을 갈겼던 것이었더랬죠. 괄호 열고 그 친구는 남자였습니다. 괄호 닫고. 그는 그녀랑 이혼하고 자신이랑 커플만 맺는다면 떡볶이를 사준다는 하찮은 조건을 제시했더랬죠. 저와 수빈씨의 1년간의 사랑을 고작 떡볶이 하나로 깨뜨리려는 그 녀석의 터무니없는 제안은 지금의 저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떡볶이에 눈이 돌아가 그녀와의 1년간의 추억과 사랑을 떡볶이와 바꿔먹기로 했더랬죠. 뭐야 이 새끼. 저는 1년 전처럼 수빈씨와 자연스럽게 이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그렇게 나온 결론은 계정을 팔아버린 척하고 그녀에게 반강제적인 이혼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런에 접속하자마자 저에게 반갑게 인사하는 그녀에게 저는 채팅으로 이 계정 팔았으니까 이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짓말을 했고, 그녀는 왜 계정을 팔아? 라고 몇 번을 물어보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이혼을 해달라고 채초만하였더랬죠. 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그녀의 채팅은 알겠어 였고 곧바로 저희는 이혼 처리가 되었더랬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이혼이 되자마자 때마침 이벤트로 받았던 닉변권을 사용하여 그녀가 다시는 저를 찾지 못하도록 개명을 한 뒤 제 친구와 그렇게 커플을 맺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한치의 양심의 가치가 미련 없이 그녀를 싹 잊고 친구가 사준 떡볶이를 맛있게 먹었고, 몇 달 뒤에는 그 친구와도 커플을 끊어버린 다음 런을 하고 테런을 접어버렸더랬죠. 그녀의 입장에서 저는 한남 그 자체였을까요? 아마 수빈씨는 지금쯤이면 19살이겠네요. 저로 인해 그 당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수빈씨에게 지금이라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런 사연이네요. 좀 약간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거 완전 씹새끼네요. 좀 씹새끼네요. 오히려 근데 이게 수빈씨는 진심이었고 본인은 아무런 마음이 없었다면은 사실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게 아닌가, 오히려 그녀를 위한 일이 아닐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 건 다 처먹고 아니 뭐 결국에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따자하오 곰디 괄호 열고 신바람난 할배처럼 괄호 닫고. 저는 시대의 흐름이라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래는 제 VR 기기 사진입니다. 이건가 보네요. 이런 거. 이 신발에는 왜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기만 해도 복잡한 기기들로 대체 뭘 하는 거냐고요? 놀랍게도 저는 제 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세계에서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늘을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 아래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진입니다. 친구의 얼굴은 초상권을 위해 가려놨습니다. 여기가 친구분인가 보네요. 가리셨다고 하네요. 자, 여기 가리셨고 이건 본인이신 것 같네요. 사진이 더 있긴 하지만 괄호 열고 대략 2000개 이상 괄호 닫고 이 정도만 가볍게 첨부해봤습니다. 작년 4월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사람과 활동하는 작은 사회이다 보니 여러 사건들도 있었고 이별도 있었고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한때 과몰입 괄호 열고 VR 챗 내에서 상대방과 사귀는 행위, 성별을 가리지 않음 괄호 과 사귀고 헤어졌을 때 영상을 가볍게 올려봅니다. 그럼 안녕. 자, 한번 볼게요. 이별은 만남보다 진하다. 지랄을 하는구만. 지랄을 그냥.
누가 이분 여자친구분인가요? 눈이 다치셨나봐. 이때 안대를 했어. 이런 취미가 있다고 하시네요. 사연이 별 내용은 없는데 영상이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채택했습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잉검디. 저는 25살 대학생 권붕이에요잉. 저희 취미는 사이버 테러입니다.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네요. 때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그때 저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질풍노도의 시기였고 저의 도전정신과 무모함은 극에 달했더랬죠. 당시 저는 선생님들과 친분이 있어서 교무실에 들락날락하는 학생이었더랬죠. 어느 날 저를 아껴주시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도중 그 선생님이 말을 하더군요. 콤붕아, 너 학교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니? 내가 홈페이지 관리하는 거 보여줄까? 라고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그러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근 학교 소풍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을 보여주시더군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얻어내면 학교 홈페이지를 장악할 수 있겠네? 라고 말이죠. 아하, 이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관리자 계정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에게 점심시간에 스승의 날 선물을 드리며 같이 이야기를 나눴더랬죠. 그 선생님이 잠시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빠르게 선생님의 책상과 모니터를 스캔했더랬죠. 하지만 이게 웬 떡? 모니터 아래 포스트잇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대놓고 적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보안에 취약한 유리창으로 된 그 사이에 책상이랑 이 사이에 포스트잇 네모난 거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사람이 많아. 아마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다른 분이 작업하시라고 관리자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어두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16년 인생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외웠고 급하게 교무실을 빠져나와 공책 끝부분에 그것을 받아 적었더랬죠. 선생님의 계정을 얻은 저는 이제 어떤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지 궁리했습니다. 일단 범인으로 제가 지목되면 안 되기에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울 준비부터 했더랬죠. 그 사람은 바로 속칭 깐식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깐식이는 교내 정보 검색 대회에서 상을 탈 정도로 컴퓨터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사고를 무척이나 많이 치는 친구였더랬죠. 깐식이가 약간 위클래스라 그러나요? 약간 특별한 수업을 듣는 그런 친구였다고 하네요. 그런 친구한테 지금 덤탱이를 씌우려고 한 거야, 이 새끼는. 저는 그 깐식이를 쉬는 시간에 화장실로 불러 같이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얼떨떨한 깐식이는 저와 같이 사진을 찍게 되었더랬죠. 사진이 담긴 스마트폰을 품에 안고 집에 도착한 저는 바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계정을 입력하니 바로 홈페이지에 관리자 설정이 나오더군요. 이후 깐식이와 찍은 사진에 있는 저의 얼굴만 잘라냈고 깐식 야 이 개새끼야 너 야 이 진짜 십새끼네 이거. 깐식이의 얼굴만을 추출했고 그것을 따로 모아서 학교 홈페이지 갤러리에 범벅을 해놨습니다. 너무나 신이 난 저는 이어서 학교 공지와 선생님들이 공들에 만들어 놓은 학습 컨텐츠와 공문들을 모두 삭제하고 깐식의 이름을 홈비에 도배를 해놨습니다. 다음날 등교한 저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인자하시던 선생님의 얼굴을 시뻘겋게 띄우시고는 큰 소리로 깐식이 10세기 어디서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놀란 깐식이는 선생님의 눈에 포착되었고 교무실로 끌려가고 있더군요.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복도로 찾아가니 화가 난 선생님이 깐식이를 향하여 열변을 토하고 계셨습니다. 불쌍한 깐식이는 자신을 변호할 능력이 없었고 고개 숙여 울고만 있었더랬죠.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보면 선생님은 너 이 새끼 학교 홈페이지에 그런 지달 놈이 너밖에 더 있어? 라고 소리치셨고 깐식이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며 몰라요 라고만 배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한한 희열을 이 개새끼네 완전. 아무튼 그 일 이후 학교 홈페이지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왔고 이 일에 그 선생님에게 양심을 품은 깐식이는 선생님 차 바퀴에 온갖 돌멩이를 끼워넣는 복수를 하다 걸려 학교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수치를 당했더랬죠. 곰디는 이런 더러운 취미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살짝만 알려줘잉!
아, 이런 사연이네요. 아, 저는 약간 이런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학교 선생님한테 오해받은 적은 있어요. 이 도서실에서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책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이렇게 학생 주임한테 끌려가가지고 욕을 먹고 머리끈에 끌려가면서 도서관에서 모르는 학생들이 보고 있는 너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근데 그 창문 밖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걔가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거야. 갑자기 하이파이브를. 근데 내가 책을 들고 있었거든 그때? 책을 들고 있었는데 하이파이브에 손이 안 닿으니까 책으로 이렇게 탁탁 치려고 한 거야 그 손을. 근데 그게 약간 도서부원 눈에는 도둑질 하려는 것처럼 보였나봐 책을. 갑자기 도서관리 선생님이 내 말 듣지도 않고 갑자기 머리끄댕이를 잡고 교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혼을 났죠. 무릎 꿇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이게 인정을 왜 안 하냐. 이러고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제가 훔치란 증거 있냐고요. 이러니까 증거 있냐고 물어보는 게 증거다. 이 지랄을 하더라고. 미친놈이야 그냥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거 또 들어맞았어 또. 아니라고요. 계속 아니라고 했어. 끝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때리더라고. 결국에는 근데 반대편에 있던 그 창문에서 나랑 하이파이브 하려던 친구랑 뭐 이렇게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나봐. 근데 되게 그 아이가 모범생이고 바른 아이였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나봐. 그래서 도서 담당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의심받을 짓을 왜 하느냐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냐.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도서부원이 말하는 거라. 그 학생 주임도 뭐 미안하다 뭐 이런 말 없이 그 새끼 때린 새끼인데 미안하다 이런 말 없이 그냥 고생했다 올라가 봐라 이 지랄 하더라고. 씹새끼들. 뭔 까녀나 수고를 해. 그때 많이 억울했습니다. 상당히 울었어요. 뭐 우니까 시끄럽다고 울지 말라고 때리더라고 또. 미친놈이었어 그 주임이. 생각해보니까 학주가 미친 새끼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고 서글퍼가지고 울었거든. 이러면서 막 울었어. 울지 말라고 바둑 두고 있더라고 씹새끼가. 수업시간에 바둑 두면서 나 시끄럽다고 자기 집중 안 된다고 이게 매로 때리더라고. 근데 이거 사연 쓰신 분이 되게 씹새끼다. 깐식이 무슨 죄야 깐식이. 완전 개새끼네 진짜로. 아 깐식이 불쌍해. 오늘 사연공장 사연 여기까지고 다음 사연공장 주제는 습관과 관련된 사연을 받게. 습관 투표를 통해 치킨 혹은 피자를 보내드려요.